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8%를 찍었습니다. 50%가 눈앞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가 어제와 그제 지난 9일과 10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그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여론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어제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전면으로 등판하는 적폐 수사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그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 전에 비해서, 이 리서치뷰 조사 결과입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2% 더 오르고 이재명은 2% 더 내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48%, 이재명은 36%, 무려 윤석열 후보가 12%포인트 이재명에 앞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50%, 과반을 눈앞에 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선권에 들었다, 대세론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먼저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이재명과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다, 대세론을 형성해 갈 것이다,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저는 압도적으로 이 김혜경 씨 비리 의혹이 클 것이다. 사실은 김혜경 씨 비리 의혹이 아니죠. 이재명 후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사실은 공금을 횡령한 것이죠. 법인 카드를 횡령한 것이죠. 이재명 부부의 이 같은 비리 의혹, 이게 정말 그 제보, 7급 공무원인 그 제보자 A씨가 제보하는 내용도 너무나 생생한 데다가 10만 원, 20만 원 이런 생활비를 횡령을 했다. 또 자기 생활을 공무원들을 몸종으로 부리면서 모두 맡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추미애를 비롯해서 윤미향 의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활비를 공금으로 횡령하는 이런 건들이 드러났을 때마다 여론이 굉장히 나쁘게 움직였거든요. 김혜경 씨 비리 의혹, 이 사생활을 모두 공금을 횡령을 하고 공무원들을 몸종으로 부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은 벗어나질 못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흔들어 보려고 한 것이 소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분노를 한다라고 하면서 모두 계산된 것이죠. 한번 대선판을 흔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적폐 수사를 가지고 생트집입니다. 생트집을 잡으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대선판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리서치뷰, 이 지난 어제 9일과 10일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입니다. 윤석열 48, 이재명 36, 안철수 8, 정의당 심상정 3%입니다. 윤석열은 일주일 전은 설 연휴 기간입니다. 1일, 2일, 3일 조사한 겁니다. 그때 대비해서 2%포인트 올랐고 이재명은 2%포인트 내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48%,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조사를 한 것도 분석을 하고 해서 지금 대략 5, 6%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지금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시도지사 부인치고 직접 장을 보는 사람이 있느냐, 시도지사들 그 관사를 관리하는 관행으로 좀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재명 후보가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유인태 총장에게도 매달렸지 싶습니다. 유인태 총장이 이재명 후보를 좀 비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국의 시도지사 관사를 운영하는데 이런 관행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시도지사 부인이 직접 장을 보러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비호를 해줬는데 이게 비호가 되지를 않고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 부부를 더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부산 해운대 초선 의원이죠. 김미애 의원이 나는 국회의원인데 직접 장을 보러 다닙니다 라고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자신은 감사원장인데 자기 부인은 계속 장을 보러 다닌다. 장을 보러 다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독일의 메르켈 총리, 자신이 직접 장을 보러 다니는 것은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도지사 부인이, 국회의원이 왜 장을 보러 다니면 안 됩니까? 유인태 사무총장이 착각을 하고 계신데,
20년 전, 3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992년도에 우리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에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지방자치제가 첫 도입이 돼서 이렇게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쭉 지켜본 셈인데 30년 전에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시도지사를 지낸 사람도 있고 지금 시도지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이런 식의 행태를 벌이지 않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법인 카드를 빼돌려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지금 가정생활을 공무원에게 맡기고 몸종처럼 활용하는 이런 일을 하면 당장 공무원 사회에서 이걸 용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다음 여러 번 이런 문제들이 많은 무리를 빚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는 이런 문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부부처럼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경기도에서 말썽이 되지 않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숨겨져 왔는지 그 경기도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굉장히 놀라운 대목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걸 상상하지 못한다.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유인태 총장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호한다고 비호한 것이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김혜경의 이런 비리 의혹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져 갈 것이다. 여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하고요. 오늘 저녁에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고 난 다음에 이번 주말 그러니까 14일 되면 이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움직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당선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대세론을 형성하면 할수록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현실적인 문제죠. 또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하는 부분을 굳이 그렇게 여러 가지를 양보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부분을 수학적으로 득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같이 공동정부를 꾸려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고 같이 손잡고 정부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여소야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180석이 넘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런 여소야대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대목, 윤석열 후보의 그 판단 한번 믿고 이번 주말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